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전기 설비 예상문제 풀이반입니다. 예상문제 풀이반. 자, 예상문제 풀이반은 뭐냐면 한 300문제 좀 넘는데요. 그동안에 건축전기 300선에 없는 거, 건축전기 300선을 요게 300선을 우리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기본서에 없는 거 중에서 그 건축전기 그 최근 한 10년 거 중에서 다시 출제될 만한 거, 이런 거 그 건축전기에서 다시 출제될 만한 거, 300선에 없는 거 중에서, 그 다음에 발송 배전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건축전기로 이렇게 넘어올 만한 문제, 이런 것들하고 플러스 또 그 제 나름대로 뭐 협표지라든지 뭐 또 그 등등해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서 예상 출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문제들하고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총 한 그 320문제 정도 이렇게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기 것이 한 170문제 정도 되네. 이게 170문제 정도. 그다음 발송 배전하고 응용하고 안전하고 여기에서 넘어온 문제가 한 95문제 정도 돼요. 95문제. 그다음에 예상하는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 되고 대략 그렇게 해서 320문제 가까이, 한 뭐 315문제에서 320문제 그 정도. 그러니까 300선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300선도 아마 32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문제 수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상 문제 풀이반 해서 기본서에 없는 거 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을 그 심화반으로 할까 연구반으로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심화반 연구반이라는 건 도대체 그 뭘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상 문제 풀이반 이렇게 우리 강의의 제목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 그 챕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그 순서는 그 건축전기 300선의 순서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1장 제1장은 전원설비예요. 전원설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교재를 구입해 보시면 요 이제 그 문제 분석해 가지고 이걸 앞에 넣어 드리는데, 건축 전기에서 다시 출제될 만한 것, 그 다음에 기타 발송 배전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안전, 여기에서 출제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제 나름대로 예상 문제, 그렇게 해서 총 문제수가 되겠죠. 그 1장 전원설비 같은 데서는, 전원설비에서는 23문제, 그 다음에 12문제, 2문제 해서 37문제 이렇게 됩니다. 전원설비라는 것은 발전기, 그 다음에 그 UPS,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변압기까지 그걸 전원설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수변전 설비, 기타 뭐 파워휴즈라든지 라이트닝 RS LA라든지 뭐 그 CTPT 개전기 뭐 이런 것들, 수변전 설비 중에서 변압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수변전 설비로 해서 이 2장에 넣게 됐는데, 요게 32, 13, 3문제 해서 48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장이. 그다음 3장이 간선, 4장이 전력 품질,
이게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다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의 간선 전력 품질. 간선에서 9문제 8문제, 그 다음에 10문제 8문제, 한 문제 그렇게 해서 20문제, 그 다음에 전력 품질이 17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이 조명 설비고 6장이 동력 설비예요. 조명, 동력, 부하 설비라고 하죠. 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조명하고 동력이 13문제에 6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 6문제, 여기는 없고 그래서 14문제 12문제 이렇게 여기서도 꽤 새로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8장 7장까지가 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 한 문제, 7장이 방제, 반송 설비,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렇게 해서 한 문제 7개, 7문제, 두 문제 3문제, 그 다음 5문제 4문제, 5문제 4문제. 그래서 8문제에다가 14문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이쪽에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 9장은 9장 한번 10장 11장 9장하고 10장을 따로 하고요. 9장하고 10장하고 따로 하고 11장하고 12장을 합치겠습니다.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렇게 합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접지하고 필요예요. 접지 필요. 그래서 접지 필요가 10문제, 6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 해서 17문제. 접지하고 필요 쪽에 여기서도 뭐 이 건축전기 나올 만한 문제들이 꽤 있죠. 그 다음에 10장이 IC 60364, 62305 뭐 이런 것들 17문제나 새로 이렇게 나올 문제들을 정리를 했고요. 4문제, 그 다음에 14문제 그렇게 해서 무려 여기서 35문제나 되네. 35문제. IC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장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내선 규정, 설계 기준,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4문제, 21문제, 그 다음 2문제, 4문제, 8문제, 8문제 그렇게 해서 24문제에다가 33문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이빙 같은데 이런데 많이 나오죠. 이게 에너지 세이빙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세이빙 이런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3장은 회로 이론하고 기타, 회로 이론 나머지 이제 기타 여기다 다 몰아서 요게 11문제, 24문제, 4문제, 39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그 개를 보면 요게 172문제, 요게 95문제, 요게 51문제 해서 318문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18문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보면 뭐 한두 문제 이제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설비, 발전기
UPS 뭐 이런 것들 전원 설비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1권이에요. 1권이. 예, 요. 7장까지. 7장까지. 여기까지가 1권이고 여기서 2권이고 이렇게 되는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하고 1번 같은 경우는 병렬 운전 조건하고 제어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제어 장치 또는 보호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은 우리가 300선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발전기의 그 제어 장치라든지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건축 전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변압기 부하 분담. 근데 그 단순히 부하 분담이 아니고 2번 문제를 보면 그걸 응용을 해서 많이 나옵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응용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변압기 부위 결선에서 한 대 추가 증설해서 세 대로 결선하는 경우 부하 분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두 대는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부위 결선했을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다라는 조건을 가졌겠죠. 근데 만약 그 변압기 세 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하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다. 그러면 그 세 개에 대한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반비례하죠. 그 퍼센트 임피던스하고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축전지의 자기방전. 자기방전은 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정리를 해놓은 것이 별로 없어서 그걸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기방전하고 설페이션은 같이 이제 한 문제로 다뤄도 되는 문제고요. 4번 문제 UPS의 병렬 시스템 선정 시 고려 사항을 적으시오. 그래가지고 요것도 뭐 기본서에 조금 있는데 그걸 좀 더 상세히 풀었습니다. 5번 문제 발전기의 용량 산정 시 고려할 사항. 자, 우리가 용량 선정 방법은 PG 1, 2, 3, 4, 뭐 RG 1, 2, 3, 4 해가지고 뭐 달달달 공식을 이루는데 그건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방식이고 변압기를 용량 산정 시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 일단 발전기 설정을 하려면 형태를 뭘로 쓸 거냐? 엔진 타입을 쓸 거냐? 터빈 타입을 쓸 거냐? 그다음에 극수는 얼마로 할 거냐? 전압은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변전 설비의 적정 용량 운전 판단 방법을 설명하시오. 뭐 부하율, 수용률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손실이라든지 전압 변동률 이런 것까지도 같이 넣어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그 전산센터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 그 규모를 주었어요. 서버실 면적은 얼마고 지원 시설은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서버실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몇 VA다. 이렇게 부하 밀도를 줬습니다. 근데 그 지원실 같은 경우는 부하 밀도를 안 줬어요. 이럴 때 얼마나 그 응용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그 판단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8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그런 걸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8번 문제는 변압기 1대1 변압기를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변압기가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1대1 변압기는 많이 쓰질 않죠. 1대1 변압기는 많이 쓰질 않는데 그래도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런 얘기죠. 절연 변압기 같은 경우에 그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기 응용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부스터 트랜스포머라고 그래서 흡상 변압기 그게 또 1대1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전력용 변압기의 누설 전류가 설비에 미치는 영향. 누설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변압기 누설 전류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문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건 10번 문제는 건축전기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고 발송배전에서는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락사고 시 전동기 기어전류와 과도 리액턴스를 설명하시오. 또 하나는 전력계통에서 단락전류의 특성과 동기 발전기의 리액턴스 관계를 설명하시오. 단락전류와 발전기 동기 리액턴스의 관계, 이건 뭐 발송배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건축전기에서는 많이 이걸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락전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정수에 따라서 감소한다, 이런 정도만 공부를 하죠. 근데 왜 시정수에 따라서 단락전류가 줄어드냐? 리액턴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줄어드는 건데, 그럼 리액턴스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런 관계를 좀 설명을 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나온 문제, 우리가 기본서에 없는 문제 새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을 그냥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합격을 못합니다. 기본서를 제가 처음에는 400선으로 했다가 300선으로 좀 줄였는데, 기본반에서 너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줄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합격을 못해요. 300선이 됐든 400선이 됐든. 일단은 기출 건축전기가 됐든 뭐 발송배전이 됐든 응용이나 안전 이런 데서 다시 건축전기에 나올 만한 문제를 최근에 한 10년 정도 거는 발제를 해서 스스로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건축전기를 합격할 때 공부를 했던 문제, 또 최근에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정리한 문제, 이런 문제들 쭉 정리를 했어요. 또 예상 문제까지 그렇게 해서 한 318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것이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31문제 중에서 매회에 1교시는 13문제, 2교시, 3교시, 4교시는 6문제씩 나오죠. 6문제씩. 그러면 이게 31문제인데 몇 문제를 써야 되래? 10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 그래서 22문제를 쓰면 되죠. 자, 31문제 중에서 내가 22문제를 알고 있어 22문제를 퍼펙트하게 썼어요. 합격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자, 31문제면 31문제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은 기본 문제가 대략 한 2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기본서 300선이나 400선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급 문제가 대략 한 5문제, 6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문제. 세 번째, 고난도 문제, 요게 한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도 문제는 어차피 못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전혀 못 풀고 요것만 풀었다, 26문제 중에서 22문제를 풀었다, 그럼 합격이냐? 그러면 합격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해야지 합격하냐? 고난도 문제 중에서 적어도 2문제 정도 잡으셔야 되겠요. 3문제 잡으면 더 좋고, 어차피 누구든 간에 5문제를 다 잡지는 못해요. 한 2-3문제 정도, 그러니까 반절을 잡아야 돼요. 반절. 그 다음에 중급 문제 어떻게 되느냐? 6문제 같으면 한 4문제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문제예요? 6문제가 됐죠. 6문제. 나머지 22문제이니까 몇 문제를 더 써야 돼요? 16문제 더 써야죠. 요거 20문제에서 16문제를 써야 돼요. 나머지 4문제는 알고 있는데도 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도 버린다. 그 다음에 이 고난도 중에서 3문제는 지금 못 썼다. 그럼 몰라서 못 쓴 거죠. 중급 문제 중에서도 4문제 쓰고 2문제는 못 썼다. 그러면은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몰라서 버리는 것이 이게 5문제가 돼요. 5문제. 이렇게 되면 합격하기 쉽지가 않아요. 5문제 정도 몰라서 버린다. 몰라서 버리는 것이 한 2-3문제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중급 문제는 다 다뤄줘야 된다. 6문제.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14문제만 여기서 해서 6문제를 버리고 이렇게 여기서 20문제 잡고 고난도 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잡고 이렇게 해야지 합격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중급이고 어떤 게 고난도 문제냐? 중급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내가 예상 문제 풀이반에서 다루는 문제가 요게 중급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기출 문제 한번 됐던 거, 요게 뭐냐 중급 문제다 보시면 된다. 중급 문제. 그 다음에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예상 문제 한 50문제 되죠. 요게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도 문제. 그러면 뭐 다 다뤘으니까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죠. 예상 문제를 내가 한 50문제 다뤘지만 그 출제자에 따라서 예상 문제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 다른 데서 또 발췌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5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여기서 잡고 나머지 두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죠. 그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중급 내지는 고난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보통 2문제, 3문제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6문제까지도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적은 뭐 지금까지 시험문 중에서 한 번만 그랬고 나머지는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오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1문제, 중급 문제가 2문제 이 정도 계산 문제가 껴요. 그럼 이거 계산 문제는 무조건 잡아야 돼. 왜냐면 고난도 문제가 25점짜리다. 그럼 이건 맞추면 25점을 다 주니까. 그 다음에 중급 문제가 10점짜리가 2문제다. 그럼 이건 10점씩을 다 줘요. 나머지 논술 문제는 25점짜리라 하더라도 15점 주면 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점짜리라 하더라도 6점 주면 무지하게 잘 주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하게 써야지 15점 6점을 주는데 자기가 이제 써놓고 나는 페이지 다 채웠습니다. 퍼펙트하게 채웠습니다. 그게 퍼펙트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전기 응용을 합격을 했습니다. 91회 때. 91회 때 응용을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92회 때 그냥 91회 응용이 지금은 이제 2번이지만 그때는 1번이었어요. 5월달 시험인데 합격을 했습니다. 8월달 시험에 건축전기를 봤는데 퍼펙트하게 썼어요. 정말로. 근데 그때 몇 점 나왔냐? 응용은 60점이 넘었으니까 합격을 했죠. 92회 때 건축전기를 봤는데 그때 평균이 한 4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1교시 180, 2교시 207, 3교시 204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7, 204니까 여기서 27점 남았고 여기서 24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51점이니까 180에서 51점 빼면 9점에다가 얼마야? 129. 129점만 4교시에서 나오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4교시를 몇 점 줬냐? 세상에 4문제를 퍼펙트하게 썼는데 89점을 줬어요. 89점. 300점 만점에서.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합격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옛날에 마포에 본사 있을 때. 그랬더니 차장이라는 사람이 총괄을 하는 사람인데 채점을 갖다 기술사 채점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시면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행정소송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걸 알려주는구나 하고 어르시구나 좋아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인터넷에 행정소송을 쳐보니까 인터넷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인터넷으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연락이 없어요. 한 2달 지났나요? 행정소송하고. 그러니까 8월달 시험 본 것이 10월달인가 발표를 하죠. 10월 말경에. 그게 이제 12월쯤 됐어요. 12월쯤. 이때 회답이 뭐가 왔냐면 귀하는 주무부서에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귀하의 소송은 기각을 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딱 한 줄 났어요. 막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죠. 아니 나 분명히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의제기 했더니 행정소송 하라고 해서 갔다. 그랬더니 구두상으로 하셨습니까? 그래요. 아 당연히 구두상으로 했죠. 그래. 아 그걸 문서로 하셔야지 구두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문서로 해서 그 접수를 해서 그것도 내용 증명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뭐 등기를 하든지 그런 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냥 구두상으로. 아 이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저 기술사님 그 산업인력공단이 밑보이면 영원히 합격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하시고서 뭐 좀 다음 기회를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이 맞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덮어놓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축전기를 언제 합격했냐면 96회 때 합격을 했어요. 96. 2, 3, 4, 5, 6 여섯 번째 합격을 한 거예요. 응용 합격하고 또. 자 매번 96회 때까지 매번 퍼펙트하게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기본적인 문제를 써놓고서 22문제 완벽하게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채점자는 기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고난도 문제를 봤던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죠. 고난도 문제를 다루고 기본 문제 중에서 쉬운 것들을 버려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 당연히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그때 응용 떨어지고부터 그냥 기출문제 풀이 과거 10년 거 다 그냥 워드 작업해가면서 제가 모범답안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6회 때 계산 문제 다 하고 계산 문제도 한 200문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축전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발송배전이나 뭐 응용이나 안전 이런 데서도 나올 만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상 문제들은 예상 뭐 조명학규지라든지 전력기술 전기기술 협의지 뭐 이런 거에서 나올 만한 문제 좀 발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300문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결국은 기본서 300문제, 요 고난 예상 문제 300문제, 그 계산 문제 한 200문제, 한 800문제 정도를 정말로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나니까 그때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냥 거의 2년 걸린 거죠. 응용 합격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건축전기를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1회 때 안전을 합격을 하게 되는데 전기 안전을 안전은 건축전기 합격을 하고 제가 또 안전을 강의를 했어요. 학원에서. 그것도 기본반도 아니고 연구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다 숙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안전을 처음 볼 때는 그 여기서 여기 텀이 한참 있죠. 그동안은 그 기술사가 지겨워서 힘들어서 이제 너무 어렵게 합격해서 한 2년 동안은 생각을 안 하고 학원에서 이제 안전을 강의하라고 그래서 아유 안전을 강의하면 그래도 안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겠구나 해서 뭐 중간에 한번 보러 갔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날 그냥 수룩 한번 훑어보고 갔어요. 근데 가서 딱 봤는데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온 거예요. 근데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와서 얼마나 그때 그냥 마음이 뭐 안전 정도는 그냥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시건방 졌던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계산 적은 스마트폰은 못 쓰게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계산기를 빌려서 좀 쓰려고 그랬더니 그 시험관이 감독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기 빌려 쓰는 것도 아예 업종이 틀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떨어지죠. 두 번째는 약이 올라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산업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그 건축전기를 6년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전기 부분은 머릿속에 100% 있어요. 가서 그냥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정도 되는데 산업안전하고 전기안전 쪽은 좀 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도서관에 가서 정말로 그 휴가 내고 막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14페이지씩 퍼펙트하게 썼어요. 계산 문제도 그때는 연습하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논술 문제만 하여튼 그 좀 쉬운 거 버리면서
이렇게 14페이지씩 꽉꽉 채워서 무조건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안전 봤는데 그 아는 사람들한테 날 떨어뜨리면 간첩이지. 그게 뭐 이렇게 잘 썼는데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또 한동안 안 봤어요. 게다가 또 좀 있다가 또 그 무슨 그룹의 안전을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그 가르치면서 정말 안 되겠다. 안전을 자꾸 이렇게 강의 요청이 들어가지고 제가 강의는 잘 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안전의 합격도 이제 잘 시켰어요. 제가 96회 때 이제 안전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모 그룹에서 전국에 8명 중에서 그 반에서 4명이 나왔어요. 우리 그 건축전기 반에서 1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을 제가 휩쓸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전력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안전을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로 이때처럼 퍼펙트하게 썼어요.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퍼펙트하게 썼다고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를 버리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몇 번 보면 그 중에 이제 합격이 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완전히 진짜 프로죠. 프로 수준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프로 수준은 뭐 60점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그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55점 넘었다 뭐 이런 정도면 거의 수준에 올라가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55점 넘었는데 다음에는 뭐 50점 떨어졌다 이건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55점 넘었다 50한 7점 8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합격에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몇 번 시험을 보다 보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전기를 이렇게 1년에 3번씩 보니까 넉넉 잡고 내가 한 55점만 넘었다 그러면 거의 합격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만 공부의 양을 늘리면서 공부하시면 뭐 한 2, 3년 안에는 다 합격을 하세요. 뭐 어떤 분은 다른 학원에서 뭐 한 1년 반, 2년 이 정도 다니다가 우리 학원에 와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 와서 6개월 공부하고 딱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한 2분 정도 계셨었는데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 고난도 문제 지금 여러분이 해드리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합격하고 이거 이제 이거 공부하니까 보입니다 이러더니 보입니다 하더니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학원에 뭐 한 3년씩 다니다가 결국 여기 와서 한 6개월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 봤고 이 책을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학원에서 합격하는 수도 있고 다른 학원에 또 가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니 뭐 나는 모의고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모의고사를 되게 좋아하는 또 학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게 잘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 예상 문제 풀이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기본서 정도 하고 그냥 나머지는 뭐 전기협회지 봐라, 뭐 조명학회지 봐라, 무슨 뭐 봐라 이런 식으로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게 애로사항이었어요. 뭐 기술사 4개인가 5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가면 좀 도움을 받겠지. 소용없어요. 가니까 뭐 잡지책이나 훑어주고 있고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잡지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잡지책도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그 문제화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잡지책 원본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원본을 가지고 자기가 발제를 해서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이제 그 원칙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막 그걸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좀 실망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제 방법으로 이걸 문제화해서 한 것이 아까 이렇게 한 50문제 정도는 완전히 출제가 안 됐던 것 중에서 예상 문제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것이 솔솔 여기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 300문제 중에서 매번 한 4, 5문제 적을 때는 뭐 2, 3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합격들 잘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1번 문제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길다 보니까 1번 문제를 못하고 1번 문제는 다음 2교시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번 문제가 상용전원 개통과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의 조건, 병렬 운전할 경우 조건은 전위주 파상, 암기비법, 전위주 파상 요거예요. 기전력, 발전기니까 전압이라고 안 하고 발전기니까 기전력이라고 하죠. 기전력. 그 다음에 위상, 위상차, 주파수, 그 다음에 파형, 그 다음에 상위전. 이렇게 5개가 맞아야 된다. 이건 뭐 다 기본서에서 공부들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뭐 다 아실 텐데 각종 제어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응용에서는 비상발전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쪽에 중점을 둬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 병렬 운전 조건은 300선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해드리고, 발전기 보호 방식에는 발전기 내부의 단락사고, 발전기 내부의 어떤 지락사고, 그 다음에 발전기 에서 전압이 전력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고장 같은 거 낳게 되면 발전기가 전압을 내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압을 받아가지고 이게 모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역전력이라고도 하고 이제 모터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발전기에서 또 과전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에 이 전기자뿐만이 아니고 계자에서도 이제 단락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발전기가 불평형이 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이 걸린다는 얘기는 바로 역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발전기 베어링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 부분은 그렇고 또 엔진 부분까지도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발전기는 기계적인 부분이 있고 전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기계적인 부분, 엔진 부분에서는 윤활유 압력이라든지 냉각수 단수, 그다음에 냉각수 온도 상승, 그다음에 과속도, 뭐 시동 실패, 이런 몇 가지 또 엔진하고 관련되는 그런 보호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기 제어함을 보면 제어함에 이렇게 바이로트 램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한 10칸 정도 돼요. 여기 쭉 이렇게 불이 오게끔 그렇게 해서 어떤 계전기가 동작하려면 이놈이 동작하게끔, 그래서 어느 거는 경보만 주고 어느 건 뭐 트립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 정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저를 또 많이 제 강의를 들으셨을 테고, 또 뭐 인터넷에서도 네이버 같은 데서 김일기를 치든지 김일기 기술사를 치든지 하면 저에 대한 건축전기, 전기응용, 그다음에 전기 안전, 이렇게 3과목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발송배제는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제가 관여를 안 하고, 건축전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 응용은 철도 부분만 조금 더 하면 돼요. 건축전기에서. 그래서 이제 전기 응용은 제가 제일 먼저 합격을 했던 거고, 안전은 건축전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산업안전기사 있잖아요. 저도 산업안전기사를 83년인가 땄는데, 산업안전기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산업안전이라는 안전 쪽에 교재가 있어요. 기사 문제 정도가 산업안전 쪽에 이제 이론 과정으로 안전 분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전선로 같은 경우 제가 그 전에 전기공사업체에서도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배전선로 현장 대리인 하면서 이제 선로 같은 것을 뭐 또 이렇게 감독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경험을 살리면 전기 안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잘 믹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안전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했는데 요 세 과목을 중점적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합니다. 발송배제는 한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전에는 근무를 안 했어요. 옛날에 현대건설을 다녔었는데 78년, 80년 요때 그 현대건설이 참 잘 나갈 때예요. 중동붐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을 들어가면서 그때는 한전보다도 현대건설이 페이가 더 높았으니까 그래서 한전은 제가 지원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건설이라든지 뭐 설계, 감리 이쪽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안전관리도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전기주임 기술자라는 자격이 있었는데 전기 기사의 전신이 전기주임 기술자예요. 그래서 전기주임 기술자를 그 상당히 전기주임 기술자가 좀 센 자격증이었습니다. 기술자예요. 이게 1급이 있고 2급 있고 3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4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은 2급을 봤어요. 4년제.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죠. 2년제에 나온 사람 그때 전문대는 상당히 셌습니다. 지금 전문대하고는 틀려요. 경기공전 저기 태능인가요? 태능에 있는 그 서울과학기술대 그 자리가 원래 경기공전 자리예요. 5년제였었는데 중학교 3년 전문대 2년 그래서 5년제 했을 때 지금 2년제 말고 옛날 5년제로 했을 때 그때 정말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 한 분이 경기대 경기공전 출신이에요. 또 아는 분 한 분은 한양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한양대는 당연히 4년제 중에서 서울대 다음에 좋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제일 좋은 학교다. 서울대를 빼면. 경기공전 나오신 분은 아이 무슨 소리야. 그 경기공전이 최고였었지. 뭐 서로 막 이렇게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데 어쨌든 경기공전. 그다음에 저 집이 논산인데 대전공전. 대전이 가까우니까 이런데 또 아마 그 광주에 조선대인가 뭐 조선대 병설 뭐 전문대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었어요. 그때 그분들하고 고졸 합쳐서 보통 3급을 도전했어요. 이것이 75년도에 우리가 국가기술자격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전부 다 그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전기주임 협회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건데 75년도에 모든 자격증이 통폐합이 되면서 산업인력공단이 생기고 그때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이것이 전기기사 2급이 됩니다. 요게 전기기사 1급이 되고 요것이 기술사가 돼요. 자격증 중에서 기술사를 준 것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기주임 기술자 1급이 이제 기술사를 주고 그래서 2급이 1급 기사. 지금은 이제 전기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전기기사 1급, 2급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전기주임 3급은 전기기사 2급. 지금은 전기산업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사 2급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제가 73년에 이걸 취득하게 되는데 75년에 군대 가기 전에 2급으로 이렇게 갱신하고 군대를 가는 그게 됐어요. 그 기계 쪽에는 보일러 뭐 기사 보일러하고 뭐 유연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기능사 2급을 줬어요. 다른 데는 기능사. 근데 전기만 이렇게 그 기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현장에 왔다가 제대하고 회사 좀 다니다가 대학을 이제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바로 기사. 전기계통에 기능사가 없어요. 전기계통에 기능사는 없고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하고 또 시골 아버지가 주유소 할 테니까 너 유연물 저기 자격증 좀 하나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한 달 공부해서 유연물 그 기능사 2급이죠. 서울시에서 그때 보기를 가서 바로 붙었는데 그건 그냥 쓰지도 않았어요. 쓰지도 않고 어쨌든 기사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사람 현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경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냥 쭉 옛날에 공부한 거 책 훑어보고 하니까 바로 1급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기준 기술자 공부할 때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뭐 서울대 간다는 수준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3학년 때 다 1급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2교시 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 한 시간에 한 세 문제 정도를 할 거예요. 한 세 문제. 너무 길은 것들은 한 두 문제. 또 쉬운 것들은 뭐 한 네다섯 문제 이렇게도 해서 평균적으로 한 세 문제. 그래서 대략 318문제니까 한 100시간에서 120시간, 20시간 뭐 이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교시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